12km 정도의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의 공룡이 멸종됐다. 이것을 믿으라고요. 지구의 크기를 감안할 때 12km는 산에서 바위 덩어리 1개가 굴러 떨어져서 그 충격에 산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멸종되었다는 것과 같이 엉터리 이론이다. 행성 충돌로 지구는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며 강한 열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고 바닷물은 뜨거워져서 근처의 바다 생물의 멸종을 초래했을 것이며 산소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해서 동물은 산소 부족으로 순간 전멸했을 것이다. 황산 화물의 독가스 때문에 산성비와 매연으로 인하여 폐호흡을 하는 공룡은 서서히 멸종했을 것이다. 이러한 오염물질로 오존층이 파괴돼서 생물체에게는 큰 피해를 주었겠지만 그 오존층의 전체가 파괴돼서 자외선 때문에 지구 생물의 전체가 전멸할 정도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지구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작은 동물들은 땅속에 있어서 이런 오염물질들을 식물과 땅이 정화해주지만 공기 중에 길게 내어놓고 있던 큰 공룡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로 육지에 있는 큰 공룡은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며 화산의 갑작스런 폭발로 주변의 공룡도 병에 걸려 서서히 전멸했을 것이다. 땅 위에 있거나 땅 속에 있던 공룡의 알들은 대부분 지진 충격 때문에 파괴되었을 것이며 소행성 충돌 근처에 있는 모든 공룡들은 순간적으로 전멸했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폭풍으로 소행성이 떨어진 다른 지점에도 폭풍이 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큰 나무들은 모두 벗기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멕시코의 유타칸 반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육지 해양 생물들이 동시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라리 육지 내부에 떨어졌다면 바다 생물의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바다에 떨어졌다면 육지 생물의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중간한 위치에 떨어져서 육지와 바다 생물의 동시 멸종이 된 것이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지진파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순간 기절하거나 전멸했을 것이다. 먼지가 상층부까지 올라가서 지구 전체의 대기권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해서 그래서 빙하기가 와서 살아남은 공룡도 전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넓고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모든 매연이 도달하거나 지구 전체가 추워지거나 지구 전체가 암흑이 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고작 12km의 행성이 충돌했다고 지구 생명체가 멸망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며 작은 지구도 아니거든요. 지구는 이런 충격파를 견딜 수 있도록 자체 충격 흡수와 정화 기능이 있다. 그게 바로 물이다.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서 빙하기가 와서 살아남은 공룡이 전멸했다는 이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빙하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생각해 본 결과 빙하와 포유류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공룡의 멸종이 행성 충돌 때문이라면 그 충돌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여우 정도 이상의 동물 전체가 멸종되었다면 맞는 말이지만 10년 안에 멸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 빙하로 멸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해서 먼지가 지구 전체를 뒤덮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판처럼 일정하게 먼지를 펴서 지구 전체를 뒤덮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행성 충돌 때문에 먼지가 지구 전체를 뒤덮어 빙하가 오게 되어서 모두 얼어 죽었다는 이 이론은 지구에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존재 때문에 행성 충돌의 참사가 발생해도 공룡의 멸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행성 충돌이 발생하면 땅속이든 땅이든 인간이 건설한 건축물은 모두 무너질 것이며 인간은 멸종할 수 있겠지만 동물들은 원래부터 혹독한 환경에 살아남게 적응되었으며
인간처럼 집도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덜 위험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룡이 행성 충돌 때문에 멸종했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로 보이며, 공룡의 멸종은 행성 충돌 한 가지 이유로 멸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